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정식 전달해드리는 시간 이무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통해 들으시는 분들,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들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한동안 오디오 클립에 깜빡하고 올리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다시 한번 오디오 클립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아침 7시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드릴 첫 번째 소식은 애플페이 이야기 다시 가지고 왔어요. 우리 지겹게 나왔던 이야기죠. 애플페이에 대해서 논해진 지가 벌써 한 6개월 이상 훌쩍 지나간 것 같은데 이제서야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3월 21일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주 화요일 정도부터 애플페이를 사용을 해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모든 카드가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이미 알려졌던 대로 결제가 가능한 카드는 현대카드입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우리 그 소식 한번 다뤘었어요. 제일 먼저 활용처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백다방에서 26일부터 쓰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 썼거든요. 26일인데 21일이니까 거의 5일 정도가 당겨지게 된 겁니다. 조금 의외인 점은 이런 기사들도 나왔어요. 금감원에서 현대카드에 대해서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해달라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사실상 지금쯤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는 뭐 독점을 풀긴 했었지만은 현재 계약이 되어져 있는 건 현대카드밖에 없다 보니까 현대카드 입장에서는 애플페이를 앞에 내세워서 엄청나게 광고 마케팅을 집행해도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13일인데 21일 오픈 일주일 정도가 남았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굉장히 조용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오늘부터라도 이제 홍보와 광고를 하지 않을까는 한데 좀 애매합니다. 이만큼 파급력이 큰 거를 좀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반면 다른 신문기사 헤드라인들을 보게 되면 애플페이로 인한 효과는 미비할 것이다. 별론데? 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걸까? 우리는 다음 주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또 이제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게 삼성페이죠. 삼성페이의 대응을 좀 보게 되면은 연계를 확대시키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네이버페이하고 연동을 하겠다라는 얘기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늘 또 나온 이야기들은 카카오페이와 연동을 또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삼성페이 입장에서는 삼성폰을 쓰면은 삼성페이 한번 쓰시면 되게 매력이 있잖아요. 그냥 쓱 폰만 갖다가 대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놨던 생태계를 굳건히 지켜야 되기에 내린 결정으로 보이긴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삼성페이 입장에서는 득보단 실이 조금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네이버페이랑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죠. QR 결제로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삼성페이에서 쓱 밀어갖고 바로 네이버페이로 결제되는 거 이게 더 좋아 보일 테니까요. 자, 이 모든 혼란의 시기 일주일 정도 뒤면은 재밌게 지켜볼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지만 현대카드 애플페이가 오픈되고 나서 분명히 일주일 뒤에 몇 명이 썼다는 데이터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지나고 반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것도 흥미로운 데이터가 될 거고 이제 앞으로 1년 정도가 지났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썼던 간편교재 시스템은 뭐다? 이게 나오게 될 테니까 이것도 쭉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나저나 빠르게 애플페이로 대중교통까지 탑승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또 논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좀 빨리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도 가보죠. 두 번째 얘기는 간만에 NFT 이야기 가지고 왔어요. BC카드가 자산 인증에 대한 NFT 특허를 내종 출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가 해서 조금 더 들여다봤는데 좀 복잡한 기술일 것 같으니까 우리는 겉만 살짝 훑어볼게요. 자, BC카드에서 특허를 낸 거는요. 마이데이터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두 개를 활용을 해서 고객이 BC 페이북 서비스가 있죠. 여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연결된 은행이나 보험이나 증권사 이런 금융권들의 자산을 이 마이데이터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고 NFT로 만들어 저장할 수 있는 특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금융사에 가끔 전산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있게 되면 우리의 자산이 모두가 소멸되게 되죠. 큰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획된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기다가는 앞으로인데요, 이거는요. BC카드가 특허를 출원하고 나면은 K뱅크라든지 보험증권 카드 이런 회사들하고 B2B, B2C로다가 협업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정도의 장점을 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안정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EMP 탄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EMP 하면 이제 스타크래프트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 일거에 촥 하고서 멈춰버리게 만드는 그 쇼크를 주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금융 시스템이 혹시라도 마비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자산은 안전해진다.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는 편의성에 대한 얘기예요. 이 마이데이터에 대한 얘기긴 한데 각 금융사에 이것저것 요청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모든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걸 NFT로 꽉 묶어 놓는 겁니다.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면 편의성도 향상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거에 대해서 뭐 가스비나 이런 것들은 책임질 필요는 없겠죠. 지금 이제 KT하고 그 방금 전에 BC카드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근데 KT하고 BC카드는 이제 한 몸이라고 보셔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보안성에 대한 부분, 해킹과 위변주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 이것 때문에 KT하고도 제휴를 맺었다.
기존 금융권과 비교했었을 때 안정성이 향상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NFT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거지. 이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 이제 인가를 다 받고 나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금융권에서도 NFT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계속 잘 두드리고 있는 중이구나. 이게 끝까지 매듭이 지어지는 부분은 한참 남았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T에 대한 두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이 중에 뭐 우리가 흥미있을 소식은 애플페이에 대한 얘기죠. 21일 날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저도 바로 결제 한번 하러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